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022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냉온탕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미크론 소식입니다.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모이는 수는 조금 느렸지만 영업은 9시까지로 거리두기 3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이 처음 시작된 남아공 쪽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로 팬데믹 양상이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그래서 1%에서 1.25%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 주일 하는 총재는 기준금리가 여전히 낮다는 그런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한두 번 더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계속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가계대출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집값이 조금씩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상승률 제1위였던 노원도 1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 수도권, 서울, 지방 모두 지금 다 조금씩 하락하고 있죠.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전세 대출 금리도 따라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내는 것보다 2억 전세 이자가 지금 더 높아져서 일부 세입자들은 마음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는 주식과 부동산 폭락에 대비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유명하죠. 홍춘욱 애널리스트. 집값이 빠지기 힘들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 말이 옳을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1일 파월 의장 재임명 상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우리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올 상반기까지 계속 진행될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경제 팽창과 완전 고용을 위해서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그러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실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중요한 발언은 이것입니다. 긴축 정책은 올해 후반이나 되어서야 진행될 것 같다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양적 긴축이 올 후반에 가서야 진행될 것 같다는 이 발언으로 시장은 굉장히 안도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S&P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연준 브레이너드 부의장 인준을 위한 상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브레이너드는 테이퍼링이 끝나면 곧바로 양적 긴축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화들짝 놀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13일 당일날 S&P 500 차트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미국이 급등하고 급락함에 따라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도 같이 오르고 같이 내렸습니다. 중소형주와 기술주가 많은 코스닥 주가는 더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내렸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연준의 발언에 미 2년물 국채 금리는 3개월 차트인데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전체적인 미래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나타내는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 금리를 올린다는 말에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3개월 차트입니다. 올 초 7일에서 9일 사이에 미국 경제학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석학들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갈 것이고 미국은 올해 금리를 8번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할 것이고 연준은 지금 금리 올리는 속도를 높여야 된다고 석학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글로벌 CEO들도 인플레이션 내년까지 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7%로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미 연준의 3인자로 알려진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점진적인 금리 인상 시장 결정이 임박했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곧 금리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3월부터 금리가 인상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투자회사 브릿지워터를 경영하고 있는 레이 달리오는 5일날 볼링글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현금이나 달러, 유로, 엔화, 채권을 보유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 현금 채권 보유는 어리석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의 주식과 인플레를 대비한 인플레 연동체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라는 거죠. 이렇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주간 차트입니다. 원유는 최근 한두 달 계속 상승하고 있죠. 올해 배럴당 130불까지 간다는 예상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간금 선물 차트입니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은도 비슷하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S&P 500 한 주 차트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에서 긴축은 하반기에나 있을 것이라는 발언에 시장이 안도하면서 올랐다가요. 부의장의 긴축이 임박했다는 발언에 S&P 500 차트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차트도 비슷하게 움직였죠. S&P 500은 지난 한 주 동안 0.16% 올랐고요. 나스닥은 좀 더 올랐습니다. 0.96%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코스피 주가도 비슷하게는 움직였지만 마이너스 0.86% 떨어졌고요. 코스닥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코스닥 차트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 마이너스 2.13% 하락했습니다. 한국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로 전문가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말에 상장되는 것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시총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세 번째 또는 27일 상장되는데 이날 상장가가 굉장히 높이 형성되면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우리 한국 증시 자금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세 번째 냉온탕 반복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5일에는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거기서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11일 재임명 상원 청문회에서 미 연준 의장 파월은 양적 긴축은 하반기에나 할 것이라고 시장을 달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도하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부의장 내정자 브레이너드가 청문회에서 테이퍼링 이후에 곧바로 양적 긴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또 시장은 놀라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연준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시장을 단련시키기로 작정이나 한 듯이 강성 발언, 온건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시장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 한 주였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편 미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에 지금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긴축을 서둘러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돈이 그간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줄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충격에 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 흐름을 더 엄정하게 살피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세 번째를 마치면서 저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을 가져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업은 히브리어로 헬레크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란 말은 잘 안 와닿죠. 옛날에 무슨 기업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영어는 이 헬레크를 share of booty 또는 share of property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전리품, 내 이익의 일부 또는 부와 재산의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헬레크를 portion, 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투데이 잉글시 버전은요 좀 더 쉽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를 The Lord is all I have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옮긴 것입니다. 성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새해 첫 달 벌써 2주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늘 바라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